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삶의 진리를 알려준다면은 주식의 진리는 한큐영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왜 이래?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궁금했던 것,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큐영, 부양책 왜 안 해? 미국 이야기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표심 잡기 위해서라도 저희 이런 거 할게요, 이런 거 돈 풀게요 계속 공약을 할 텐데 그렇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의 싸움 때문인지 계속 늦춰지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지쳐 있고요. 네. 일단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뭐 부양 대책이 왜 안 나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의 서로 간에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 전에 하든 대선 후에 하든 그렇게 급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그 부양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격이 큽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규모 경기 부양안 대책을 대선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자신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 그런 반발 기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타협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일단 대선 전이냐 후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부양 대책은 대선 전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뭐 대선 후가 될 것인지 대선 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이후라도 빠른 속도로 그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확률적으로 저는 대선 전에라도 타결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는 것처럼 뉘앙스로 풍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라든가 공화당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요, 아직은 조금 힘들고 답답한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상태이지만, 부양 대책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반격이 조금쯤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도 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대책이 언제쯤 나오는지 요거를 제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선을 전후로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양책도 딱 나와주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좀 10억으로 유예하겠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왜 이래?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한큐영, 금융주 사도 돼? 사실 금융주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많이 안 갔던 종목들, 그쵸. 그리고 연말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금융주를 예, 저희가 그런 정도죠. 네, 맞춰봤어요. 워낙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 우리가 눈이 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워낙에 이 금융주들이 많이 빠지고 차트 모양새가 너무 예뻐요. 예쁘다 보니까 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금융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보험주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은행주들과 이런 보험주들과 증권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그나마 증권주가 괜찮았고 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반등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붙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증시 주변 역선 자체가 그렇게 지수가 뭐 올라가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일 만큼 그런 펀더멘털이 약한 상태다 보니까 주가 반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금융주들의 반등세는 장기 소외주로서 순환 상승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하는 것보다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주시면 추가적인 반등 위해서 고점 분할 매도를 단행하시는데, 이 기술적인 반등은 말 그대로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고요. 자,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지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 반등의 폭 자체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죠? 현재 반등은 나옵니다만 굉장히 미약하고요. 자, 이것도 지금 한 2주, 3주 정도 기간에 걸쳐서 요만큼씩 올라간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요만큼만이라도 올라가면은 참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소요됐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도 올라가는 폭 자체가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에 금융주라든가 은행주들의 반등은 순환 반등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하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물량을 좀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가 너무 예쁘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오늘의 마지막 시장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큐영, 이제는 좀 시장에서 사봐도 될까? 반격 가능해? 라고 한번 하는데, 반격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지금 이 가격이면 정말 5G 더 사도 돼? 뭐 이런 한규영의 질문 드리고 있는데 네.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반격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데, 저는 반격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격이 언제 나올까요? 그게 문제겠죠. 그 반격이 오늘 나오느냐, 내일 나오느냐, 내지는 네.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참 주식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주식은 항상 확률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요.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과 그리고 대선, 그리고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재료는 어떻습니까? 증권시장, 향후 증권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재료예요. 그래서 이 재료들은 단발성이 아니고 일시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도 뭐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정책이 달라지고 각 나라의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대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빨리 끝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이 마지막으로 정말 크라이막스, 정점에 다다르는 그런 호재가 될 건데, 백신이 정말 우리가 11월 달 정도 선에서 정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강력한 어떤 반등 모멘텀이 될 겁니다. 결국에 지금 장세는 이런 호재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반등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흔들면서 물량을 털어내다 보니까 개인 투자거래 투매 물량이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듯이 악재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수급으로 시장을 눌러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시장은 순차적으로 이제 호재들은 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대선 전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선이라는 그 결과만 끝나더라도 불확실성만 사라지더라도 시장은 호재가 분명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보시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그 마더나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삼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고, 이런 재료가 서서히 순차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올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종목군들이 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실적 지진이 개발했는데 영업이익 눈높이가 한 달 새 6% 정도 상향 조정됐다라는 시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 달 전에 그 실적 전망치에서 벌써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실적 전망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대대적인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는 않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갈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자라고 보시 바라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직전 저점에 지지를 받고 있고 직전 저점을 아직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연이틀을 오르고 나서 밀리는 상태인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지수는 많이 밀리지 않고 직전 저점을 지지받고 있는데 일부 5G라든가 일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면서 같이 매물이 나오고 개인들의 불안 매물이 나면서 종목이 좀 더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대형주라든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 대표주가 하방 경직을 보인 상태에서 일부 낙폭화됐던 개별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낙폭화됐던 종목이 빠른 속도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IT 섹터, 지금 낙폭이 상대로 컸던 섹터가 아까 질문하셨던 5G 관련주라든가 일부 반도체주들인데 그들 종목은 지금은 여기서 투매까지 나설 만한 단계가 좀 지난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미국 증시라든가 내지는 국내 증시가 충분히 좀 안정되거나 내지는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날 때 그때는 아마도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큐형과 시장이 왜 이런지 시장에 대한 세 가지 맥점 다뤄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리뷰해 볼게요. OCI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자, 어제 네. OCI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단기 관점에서 잠깐 올라올 때를 한번 대비하자라는 측면이었고요. 시장 자체가 약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 중으로 보고 또 OCI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바이든 대선 공약 관련주로서 친환경 관련주죠. 거기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세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약간의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 판단은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시점과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기를 잡는 그 시점까지 주가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워낙에 그 중간 바닥을 찍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 한 번 정도는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들고 계시는 전략을 이어가시되 한두 차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털어낸다. 반등 나오면 털어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아주 들고 계시고요.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대선까지는 한 번 반등 갈 수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노바이러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힘든 상태에서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덜 밀린 상태죠. 실적 자체가 상대로 괜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G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좀 빠진 상태입니다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덜 빠지는 형태죠. 뭐냐면은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하락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바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G는 아직은 지금 관해서는 이제서 도망가고 던질 만한 시점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KMW도 오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제 거의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5G 투자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 부분이 반영됐고요. 일부 실적이 좋은 종목은 그래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3분기 실적은 반영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한 큐 종목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의 한 큐 종목 어떤 건가요? 자, 오늘 한 큐 종목도 좀 신중하게 종목 선별을 했는데요. 네.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KT를 가져왔습니다. KT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을 왜 지금 구간 안전한 대안처로 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성장성의 큰 종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네.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오른 종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른 종목은 매매하기 좀 어렵고요. 네. 대신 통신주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하락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 통신주들 여러분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역시 이제 글로벌 통신 시장, 5G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5G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는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우프로스가 5G 콘텐츠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통신 업체들은 통화 수신료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수입을 했습니다만
이제 5G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KT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고 낙폭과다한 상태에서 바닥이 좀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5G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그렇게 봤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해 있고 바닥에 와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동종목 17,250원에서 역사적인 저점 찍고서 급반등이 났던 종목이고요. 긴 시간 동안 현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속임수를 주고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은 거의 뭐 대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거의 대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약간의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바닥을 탈출했고 마지막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시도가 된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보다 목표가를 제가 25,000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5,000원이면 직전 고점 정도겠죠. 역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2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들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자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자 2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를 소개해드렸어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큐영과 함께 했고요. 내일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